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도 성심성의껏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재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으로 밀키트 혹은 김현홍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오픈 채팅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흐름은 좀 달랐지만 결국 양지수 동반 빨간불로 지난주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환율이 크게 내렸고 중국의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도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하락한 1,301원 선에서 마쳤는데요. 오전 11시쯤 1,200원대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과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로 인해 오전 중 하락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4포인트 조금 넘게 오른 2,432.07이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에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8월 말 이후 반년여 만에 지수가 800선 위에서 마쳤습니다. 2%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7점 부근인 802포인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고 기관도 330억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홀로 900억 조금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만 2,400억 넘는 강한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가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만 기관이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신호들과 계속해서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치솟던 국채금리가 진정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안심하고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최근 심리적 주요 지점인 4%를 돌파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0bp 이상 떨어지면서 오후장 내내 3%대에 머물렀고 2년물 국채금리 또한 전거래일보다 7bp가량 하락하면서 장중 4.836%까지 내려왔습니다. 오전 10시에 발표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내놓은 지난달 서비스업 PMI는 55.1로 직전 달의 55.2보다는 내려왔지만 컨센서스였던 54.3은 웃돌았습니다. 두 달 연속 기준점인 50을 넘으면서 서비스업의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원유 시장의 등락폭이 컸는데요. 4월 인도분 WTI 가격은 장중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3% 급락했다가 중국 경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2% 가까이 오른 배럴당 79.6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 출발 후 점점 오름폭을 키워가는 전형적인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17%, 나스닥 2% 가까이 올랐고 S&P 500지수는 1.61% 상승하면서 4,0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수익률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 이 자세한 종목들과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안테크가 7%, 뉴프렉스 9% 수익률로 매도하셨고요. 칩스앤미디어가 5%, 메가엠디는 6% 수익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구음원 2월 10일에 12,470원에 진입해서 13,000원 넘는 금액의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7% 수익 남길 수 있었고요. 아모그린텍이 9%, 더존비조는 8%에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월 28일에 매수했던 화신이 5%의 수익으로 마쳤는데요. 저는 자리 옮겨서 김현웅 전문가님께 본격적으로 수익률 리뷰 들어보고 오늘 시장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4절 기준에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라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확실히 봄이 됐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지수도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 800선 회복에 성공하면서 봄바람이 좀 찾아오는 걸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시작부터 잘 도와주실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많이 따뜻해졌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개나리처럼 오늘 좀 네. 노란 옷을 입고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네. 시작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이제 봄을 맞이하고 주식시장도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하루하루 봉에 의존하시기보다는 큰 추세를 보셔서 미리 선취매하시고 준비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앞서 보여주셨던 수익률 점검표 중에서 리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아모그린텍. 네네. 이 종목 뭐 지난주 금요일 좀 특징주로 꼽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한 18% 가까이 네. 올라갔었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좀 일찍 매수를 하셨어요. 2월 7일부터 담고 계셨었는데 자, 이 종목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바닥 다지기를 좀 보이면서 바닥 다질 가능성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 아모그린텍은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첨단 부품 소재 회사인데 그냥 실적이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현재 급성장 중인 회사예요. 네,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죠. 아모그룹 내에서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부품 업체인데, 많이 또 실적에 비해서 소외가 많이 돼 있었죠. 그러다 이제 테슬라를 위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좀 주목받으면서 네.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좀 부각된 거거든요. 실적 호전주는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래서 주 후반에 좀 실적을 낼 수 있었는데요. 그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아모그린텍 저 일봉상에 요 날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60일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저는 바로 이제 120일선을 뚫고 시세가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해서 했는데 네. 이제 120일 저항이 나왔어요. 이게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장 이 조정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양호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바닥 다지기를 좀 한 몇 주간 더 하다가 네.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후발주 쪽으로 해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시세가 나왔거든요. 120일 선에서 돌파가 되면서 그래서 시세가 나오는데 일자로 시장이 좀 일단 좀 조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120일 선에서 긴 양봉 나올 때 거의 한 3분의 2 좀 될까요? 이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했거든요. 시장 또 감안해서. 그래서 한 9%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했는데 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이에요.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 전기차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통신 부품 여러 가지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 나온다 그러면은 뭐 지금 매수하시긴 조금 이제 좀 고점이고, 이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돼서 이제 일봉상에 이제 120일 선이나 60일 정도 왔을 때 그때 한번 재매수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주봉 보시면은 뭐 이제 520 골드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정받는 거 보시고 일봉상에 네. 120일이나 60일 선쯤에서 재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아모그린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2월 초에 매수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그때 9%의 수익 남기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가격 전략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종목 더 보자면은 화신인데요. 그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 올해 해가 바뀌고 나서 자동차 관련주들 좀 좋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화신 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가 네네, 아닌가 네네.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5% 수익을 남기고 매도 네, 네. 알려주셨네요. 네, 이 종목도 뭐 앞에 그 아모그린트와 비슷한 유형의 이제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제 전기차 부품 특화라기보다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거든요. 업력도 오래되고 자동차 뭐 세시라든가 뭐 바디 파트 이쪽에 하는 부품인데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비중을 높여가고 있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적이 급성장 중에 있는 회사였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36%, 영업이익이 270%, 순이익이 209% 늘어난 급성장 중에 있었는데 좀 소외가 많이 돼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에 이제 관심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부품 쪽에 테마가 형성되면서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동차 업종이 지난주 뭐 지지난주 계속 괜찮았죠.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완성차 쪽이 가장 먼저 이제 시세가 났고 이제 부품 쪽은 바닥에서 쌍바닥 형성하면서 지난주에 그 시세가 나왔거든요. 자동차 부품 쪽은. 그래서 이제 그 테마에 형성되면서 시세가 났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뭐 제가 28일 날 요건 이제 기술적 반등 마무리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28일 날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3월 2일 그 다음 날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이제 20일 120 골드 나면서 기술적 반등 마무리 시점으로 보고 이제 매도를 해서 거의 뭐 하루 만에 매도를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 시점이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종목도 굉장히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이라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120일 선이나 60일 선까지 한번 왔을 때 재매수해도 뭐 무난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화신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새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121선, 61선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수익률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도 전문가님 팍스 밀키트에서 또 유망한 종목들 알려주실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 확인해 가시면 오늘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3989번으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는 또 전문가님께서 월요일마다 해주시는 한 주간의 시장 정리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준비를 해봐야겠죠. 자, 우선은 미국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춤하는 것 같다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슈가 국제금리 뭐 떨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그 전에 좀 많이 빠져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전문가님 우리 미국 시장 일단 지난주 한 주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제 1월 달에 연초에 어떤 이제 금리 인하 정책 변화 이런 기대감이 1월 달에 많이 올라왔죠. 네. 올라왔고 2월 달에 이제 반면에 이제 인플레 관련 지수가 예상보다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런 우려 때문에 조정을 갔다가 다시 이제 3월 들어오면서 다시 1월 달에 시작됐던 어떤 큰 추세의 변화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그다음에 긴축 완화에 대한 큰 추세가 2월 달에 일시적인 인플레 우려를 딛고 다시 큰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긴축 완화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방향으로 다시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구매자 관리 지수가 아직까지 견조하지만은 지금 유통업체 실적이 이제 하향되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신규 공장 설립을 취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인력 대규모 감축, 그다음에 이제 최근 매출액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 유통 쪽의 실적이 하향되다 보니까 이게 경기 어떤 하강의 시그널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경기 우려를 감안해서 다시 긴축 완화 쪽 방향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도 이제 기술주 반등이 막판에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통신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반등이 나왔다가 보여지고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제 주말 한 목요일부터 해서 기간 이제 바닥 반등 국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간적으로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코스닥은 조금 좀 차별적인 현상이 나왔죠. 거의 뭐 21선에서 네. 지지가 되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올라가고만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연장 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조정이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챗 로봇, 챗 GPT에 대한 네. 나타나면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성장성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유럽에서 네. 그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3배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일시적인 호재 때문에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연장 파동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체 코스피 쪽에는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주도주, 2차 전지나 AI 관련 후발주, 그다음에 로봇주,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보험이나 자동차 부품 쪽이 좀 올라와서 미국이나 저희 나라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었다 지난주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우선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2월 한 달 주춤했던 모습이 3월 들어서 다시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비슷하지만 코스닥이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AI, 로봇,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 반년 만에 800선 돌파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에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한 번쯤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주의 시장은? 일단 뭐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상하고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다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AI 그 챗봇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어떤 제한된 섹터 내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 두 섹터가 코스닥 지수를 견인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 종목들은 다 정상적인 조정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정상적인 조정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챗봇이나 2차 전지는 좀 가격 조정 들어가더라도 이 종목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에는. 그래서 이렇게 뭐 돌발적으로 급격하게 뭐 이렇게 충격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면은 또 코스닥 지수도 좀 제한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번 네. 주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AI 관련 섹터나 2차 전지 섹터들은 조금 이제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어떤 추세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추세가 이제 다시 진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 국면에 있느냐 이렇게 추세 전환점에 있는데, 이제 확률적으로는 이제 일단 조정상에 조금 이제 좀 적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방향을 정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등 쪽이 아무래도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일 돌파는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월 달에 급격하게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 받으면서 이 전형적인 지금 나스닥 주봉상에는 쌍바닥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10주선 지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양봉 나왔죠. 지난주 후반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쌍바닥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11선까지 돌파가 됐다가 11선 좀 지지 과정이 나오고 지난주부터 10월선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좀 정형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쌍바닥 통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봉상 보시면은 이제 11선 돌파이기 때문에 요 20일 지지 과정에서 조금 등락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좁은 바운더리 내에서.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서 요거 이제 쌍바닥이 완성됐을 때 추세 전환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어떤 좁은 테두리 내에서 등락이 좀 나오는 과정이다. 반등 시도가 계속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은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올 텐데, 반등 과정에 있는데 잠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지수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21선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은 잘 확인이 돼야지만 이제 반등의 시작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코스피 네. 지수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코스피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이제 10주선 지지 받으면서 쌍바닥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주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월봉 보시면은 뭐 나스닥과 거의 비슷하죠. 10월선 일치 돌파했다가 이제 좁은 테두리에서 조정받고 양호한 조정입니다. 굉장히 2월 달이 다시 이제 양봉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에는 조금 요 21선 지지 과정에 등락 과정이 마찬가지 나올 것 같아요. 미국과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 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이제 동결하면서 긴축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히 나왔죠. 저희 나라는 확실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미국보다 좀 더 빠를 수가 있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거는
경기가 미국보다는 좀 먼저 하향 국면에 있다는 거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걸 좀 상쇄하시는 부분이 중국 그 경기 반등에 대한 통계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통계를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는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여타 섹터는 뭐 바닥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가하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 반도체가 예상외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AI 관련주인데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 뭐 네. 화장품,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 바이오가 좀 많이 지금 바닥 국면에 아직 있거든요. 바이오가 네. 지난주부터 좀 반등 국면에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에는 선 조정을 마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이런 주들이 이번 주는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주말 동안 중국에서 양회가 개막을 했고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최근에 진짜 끝없이 올라가던 AI, 2차 전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조금 이제 꺾일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고요. 대신에 주목해 볼 부분은 선조정받았던 반도체 섹터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바이오 업종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56분 40초 돼가고 있습니다. 예상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77% 정도 올리면서 2,450선에 회복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1.4%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813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까지 약 3분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테마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또 뜨거운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에 규제를 해소를 하고 또 2조 8천억 규모의 투자 창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매수세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쪽으로 집중되던 매수세가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저는 그중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 대장주들이 너무 무섭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끝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전문가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한 번쯤 숨 돌릴 때가 됐지 않았나요? 네. 사실 일반적인 그 기술적 분석상의 기법을 가지고 따라하기가 참 어려운 그 종목들이었죠. 2차 전지 뭐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또 오를 만한 타당성은 또 펀더멘탈 측면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 이제 통과가 되면서 네. 이게 이제 러시아나 중국 쪽에 집중된 어떤 그 공급망을 좀 다양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2차 전지 이쪽에 이제 핵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시장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희하고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시장을 축소하면서 유럽 쪽에서 하면은 국내 이제 이쪽 소재 관련 업체들이 시장이 한 3배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네. 금년에 1차적으로 금년에만 시장이 한 3배 확대된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큰 소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반등이 나온 건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선도주기 때문에 네. 가장 시장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고 1차적으로 이제 선도주로 반등이 나왔는데 좀 뭐 시장이 3배 성장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급반등은 나올 수 있었는데 좀 과다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번에 등록한 나노팀이라는 또 업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업체들은 좀 기존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이 올랐죠. 금년 한 300%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이전에 2차 전지 이제 부품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많이 올라와서 이런 선도주들은 조금 이제 좀 추가 매수하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첨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아서 좀 조정 받으면은 한번 들어볼 만한 업체다. 첨보. 그다음에 삼진 L&D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마찬 2차 전지 부품 쪽인데 원래 사출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력 업체는 아니거든요. 부품 쪽이 뭐 전기전자 일반 부품 쪽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주목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 이제 손실 나면서 그다음에 순이익도 적자로 전환되면서 조금 주목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부분이 금년에 확대된다고 그러면은 그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상반기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상당히 매수권에 지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삼진 M&D 같은 종목은 뭐 좀 매수하시고 조금 조정 가더라도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선조주들은 좀 가격 조정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 나오면 들어갈 만 하시고, 그다음에 삼진 L&D 같은 후발주들은 뭐 매수권에 있다. 좀 장기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게 좀 종목별로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종목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에코프로 BM, 첨보 뭐 이런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이미 조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님 삼진 L&D 얘기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이슈가 좀 아마 삼성 SDI 관련된 수익 기대감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는 사라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에 삼성 SDI 수원 사업장 방문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았는데요.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진 L&D 지난주 그러면서 5% 이제 정규 거래에서는 5%대 오르면서 마쳤고요. 오늘장 지금 굉장히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15%, 14% 정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우선은 지수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3분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5%, 포인트로는 한 15%가량 올리면서 2,447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앞서 지금 동시효과 구간보다 상승폭이 약간은 줄었네요. 0.86% 상승한 80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빨간불로 오늘 이번 주 시장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요. 우선 양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364억 정도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274억, 기관은 78억 정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기서 개인들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980억 정도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763억, 기관은 200억 넘게 매도 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수와 수급 상황 확인을 해봤고요. 테마를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부분이 있는데 셀트리온 얘기 전문가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CEO 복귀 소식에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할 줄 몰랐습니다. 뭐 2년 만에 서정진 명예회장 경영 복귀한다고 하고요. 또 이 3사 지금 합병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셀트리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진짜 굳건한 대장주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계기를 시작으로 다시 이제 올라갈 타이밍을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업황이라든가 또 기업 또 개별 호재를 봤을 때 이제 바닥 탈출하는 국면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한 거는 이제 셀트리온 그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신약 개발 쪽에 네. 좀 M&A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섹터에 현재 이제 바닥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세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예, 뭐한 2000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현재 주가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2분의 1. 맞아요. 근데 회사 자체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실적으로 보면은 작년에는 조금 안 좋았, 2000 뭐 계속해서 매출 늘어나고 성장세에 있었는데 주가는 계속 이제 빠지고 있었죠.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 우려가 굉장히 점점 커졌던 거죠. 신약 개발 쪽이 비중이 낮다 보니까 네. 그런 성장성 우려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크게 어떤 그런 영향이 됐던 게 셀트리온 작년에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어요. 매출액이 18%나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55%. 그다음에 그렇게 실적이 이제 쇼크가 왔는데 이게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네. 어떤 코로나 쪽에 진단 키트,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에 이제 재고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대손 상각이 한 500억 정도 늘어났다 그래요. 셀트리온 모기업에서. 네. 그래서 이제 실적 쇼크가 오면서 이제 굉장히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제 폭락을 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신약 개발 쪽에 성장성이 보완되면서 또 이게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어떤 제품 믹스의 개선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분석 쪽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쇼크는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일시적인 거다. 상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또 반면에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이 9%, 영업이익이 14%, 순이익이 11% 늘어난 성장성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헬스케어. 그다음에 제약 부분은 뭐 수익성이 좀 저하됐는데 셀트리온 같이 그렇게 많이 저하되지 않아서 약간 약보합 수준으로 저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현재 나쁘진 않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약 개발 쪽에 그 램시마 SC가 유럽에서는 호평을 받아서 네.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승인이 임박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5개 업체가 이제 금년에 만기가 도래야 된다고 그래요. 그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시장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호재를 볼 때 장기적으로 바닥 탈출 신호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을 보면은 그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차트상에는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제약이요. 네. 제약, 네. 제약이 가장 좋은 모습.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가장 높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유통 쪽이고 네. 이제 셀트리온 모기업은 어떤 그 두 기업의 어떤 실적을 이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실적 면에서라든가 차트상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반등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네,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바닥권으로 보이지만은 이제 각자
각종 호재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탈출의 신호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그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소식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8%, 셀트리온 제약이 16% 가까이 가장 많이 올라왔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대 강세로 마쳤는데 앞으로 좀 저희가 다시 바이오 관련해서 셀트리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장 섹터별로의 움직임 흐름도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2% 가까이 가장 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스코 케미컬 오늘 장 현재 3.5%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업종도 1.2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오늘 장 3%대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19만 3,8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으로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지수가 상승폭을 많이 줄여서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반반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반 전기전자 섹터가 4.7%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머티리얼이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6.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금융업종도 1.4% 정도 빨간불로 출발합니다. 에코프로가 2.34%, 앞서 저희 에코프로 관련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다 같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률 높은 섹터 한 가지 정도 살펴보시면은 방송 서비스 업종 1%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SMC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M도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한 종목이 있는데요. 한국 앵커 유전 오늘장 지금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급등 종목들 좀 살펴보시자면은 앞서 저희가 그 2차전지 부품 업체 쪽으로 말씀드렸던 삼진 L&D 현재 지금 오름폭을 더 키우면서 17%, 1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라 M&D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M&D 마찬가지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배터리팩 공급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흐름 좋았었던 이수화학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20%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가격 33,8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강원에너지도 오늘 장 11%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지수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면은요. 우선은 양지수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장 같은 경우엔 지난주를 정말 뜨겁게 마쳤는데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려는 걸까요?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일봉상에 지금 20일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네. 이제 1차 반등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바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일단 분봉상에 쌍바닥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바운드리 내에서 조금 이건 좀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보시면은 20일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짧은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 전고점 완전 돌파됐다가 지금 음봉 맞고 있죠. 조금 조선스러운 국면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그다음에 AI 관련주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시면은 이제 기존에 오른 종목 따라가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게임주 같은 경우, 게임주, 네. 그다음에 원자력 섹터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원자력, 네. 이런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 저가 매수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오던 테마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다시 지금 방향을 돌린 업종들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게임, 원자력 쪽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조금 더 테마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면은요. 오늘 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이제 윤성 FNC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 넘는 두 자릿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코스모 신소재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장 역시나 8%대 추가로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 부품 쪽에서 한번 눈여겨보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EM플러스도 8.7%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앤드림, 3기 EV 이런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흐름 괜찮은데 오늘장 6.7% 정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매수가 몰렸습니다. 인공지능 오피스 플랫폼인 폴라리스 오피스 AI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그룹주들 일제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로 마쳤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16% 정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공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자리 옮겨서 바로 김연홍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홍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 알려주셨는데요. 더욱더 집중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어떤 싱싱한 재료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시장이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고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이라 철저하게 좀 바닥 쪽에 있는 좀 저가 매수가 필요한 국면을 보여주고요. 그동안에 AI 챗봇 관련주였지만은 소외돼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를 이번 주에 팍스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이번 주 시작부터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얘기들 알려주셨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바닥에서 이제 방향 돌려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설명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봇 관련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5배 가격을 해도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도 챗봇 반도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져서 현재 소외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가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서 선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게임과 같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 이 섹터를 주목하시면은 금주에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뜨거웠던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는 반도체 쪽이 주목받을 차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종료 전에 빠르게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만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